자, 지구과학 합시다. 지구과학은 숙제가 185쪽, 186쪽의 숙제인데 185, 186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 186 시우 빨빨 펴. 1번에 4번 2번도 4번 3번은 여름철이 우리 은하 중심 쪽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은하 중심 쪽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는 게 은하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여름철이 더 폭이 훨씬 넓고 밝게 보여? 그 여름철에 보이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 중심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의 답은 2번이고요. 5번의 답은 3번. 6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7번의 답은 1번. 8번의 답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니은이요. 다시 한 번만. 그드르므는. 네? 그드르므는. 네? 기억, 디귿, 리을, 미음. 그드르므는. 9번에 2번, 10번에 1번, 11번에는 나의 표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 12번의 답은 5번이고요. 13번의 답은 2번이고요. 14번의 답은 강식과 유선입니다. 자, 답은 다 불렀고요. 질문 1번이요. 1번? 네. 네, 1번. 또 말 불러. 4번. 4번. 응? 4번만. 뭐라고? 맞아요. 4번만 쟤는 뭔 말이야. 1번만 하야? 아니요, 4번이요. 4번 힘들어. 10번이요, 10번이요. 응? 10번이요. 2번이요. 자, 1, 2, 4, 10 해볼게요. 1번. 그림은 맑은 날 밤하늘에서 관측한 은하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북극석 방향에서 가장 폭이 넓고 밝게 보이는 거 아니죠? 은하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철 궁수자리 부근이 제일 밝게 보인답니다. 왜? 그쪽이 우리 은하 중심 쪽이라서. 궁수가 뭐예요? 응? 궁수가 뭐예요? 궁수자리. 활 쏘는 놈. 궁수. 창 쏘는 놈. 창병. 응? 뭐라 그러지? 야, 말 타고 다니는 애는 기병. 그냥 걸어 다니는 애는 보병. 창 쓰는 애는 창병. 창병이 나쁘지 않던데 뭐라더라? 기병. 뭐지? 몰라. 자, 창보병. 창을 들고 걸어다니죠. 그러네. 보병이 하나네. 보병. 보병 중에 창을 들고 다니는. 창보병. 보통 기마병. 그런 뭐냐 게임 중에 그런 것들 있지 않아? 게임 안 해서 몰라요. 알겠어. 난 게임 많이 해서 그래. 지금은 안 하지만 재미가 없어서 안 해.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때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밝게 보인다. 맞죠? 하늘을 한 바퀴 휘감고 있어. 남반과 북반과 어디에서나 관측되는 거 맞잖아요. 은하수는 뭐라고?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라고. 이게 별이 맑게 날씨 깨끗하고 주변에 별빛이 없으면 은하수가 잘 보인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별을 쏟아지게 본 적 있어요? 거의? 어제 봤어요. 어제? 네. 어디서? 다큐멘터리. 눈으로 본 거. 네 실제 눈으로 본 거, 직접 본 거, 영상 장치로 본 거 말고. 그런 거 보려면 진짜 한적한 곳에 가서 날씨 좋을 때 강원도.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보면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겁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곰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럼 곰이 멸종이 돼서 지리산에 반달 가슴곰을
일부러 키워서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안에 다 RFID 다 연결을 해놔서 추적장치, 위치 추적장치 해놔가지고 관리하고 있잖아. 얘네들이 농가로 가서 또 등산로로 가서 또 사람을 또 해치고 그러면 또 일이 커지니까 그런 것들 다 관리하고 있죠. 우리나라 건물이 기본적으로 멸종됐어요.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더더욱 없고요. 호랑이도 없어요? 네. 그럼 북한에도 없어요? 북한은 모르죠. 아니 그러면 평창 올림픽 마스코시 멸종되면 버려야 되는 거야? 아니. 응, 없어졌어. 쓰레기. 어디 갔는데요? 어? 어디 갔는데요? 다 잡아 죽였죠. 북한 불법 남획, 포획. 일제시대 때뭐 조선시대 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호랑이가 사람들 많이 해치고 등등 해서 그리고 호랑이 가죽 또 있잖아. 가끔 영화 보면 나오잖아. 호랑이 대가리 있고 바닥에 호피무늬 깔려 있잖아. 그치? 그리고 대가리 쳐 만지면서 좋아 이러고 있잖아. 호랑이 가죽이 되게 인기가 좋은가 봐요. 되게 따뜻한지 뭔지 북한에도 없어요? 안 가봐서 몰라. 제가 얘기로는 저기 백두산 쪽에서 중국 적정 지역에서 왔다 갔다 출몰한다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없어. 한국산 호랑이 저쪽 시베리아 쪽에 좀 있긴 있다는데 잡아서 데리고 와요. 어디다 풀게. 지리산이요. 그러다 사람이 다치면 곰이랑 같이 사람이 다치면 사람이 그 호랑이는 일단 너무 행동 반경이 넓고 그럼 호랑이는 기본적으로 잡아먹어야 될 짐승들이 사이즈가 큰 애들을 먹거든요. 호랑이가 쥐새끼 처먹지는 않거든요. 곰. 지리산에 곰 있어. 몇 마리 없다니까. 그 호랑이 풀면 그 곰 다 작살나게. 그럼 노르도 데리고 와요. 호랑이 먹이로? 네. 저런 씨. 그게 뭔 느낌이야. 너를 먹이로 삼아하자 그래. 살신성이네. 시우를 먹이로 하자고? 저 새끼. 왜 안 좋은 건 쟤만 시켜? 모기도 꺼내는 호랑이 먹이자 임마. 자 4번 2번 그림은 우리 은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타원 은하 아니죠. 가운데 막대에 보이는데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예요.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 있지 않다 그랬죠. 나선팔 쪽 A쪽에 있는 거예요. 틀렸고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위에서 본 거고요. C는 은하 나선팔, 나선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 부분이 중심이고 단 나선팔이라 불러요. A에서 B까지 거리는 태양계에서 은하 중심까지 거리는 얼마? 3만 광년. 그래서 맞는 건 4번뿐이 없습니다. 이 나선팔이 회전하나요? 네. 우리 은하도 회전을 해요. 가운데 중심에 거대 블랙홀이 있고요. 태양계도 회전해요. 꽤 빠른 속도로. 우리 은하 중심에는 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그 거대 블랙홀의 질량은 어느 정도세요? 몰라요. 네가 알아보세요. 커요. 꽤 커요. 블랙홀이 질량이 있어. 질량이 있어요? 블랙홀의 개념이 질량은 꽤 엄청 큰데 크기는 매우 작아. 그게 블랙홀이에요. 태양의 질량이 한 10배 되는 놈이 내 주먹만 해지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빛도 못 빠져나가요. 됐어? 네. 그냥 간단하게 그거예요. 사건의 지평선 요즘 노래 나오더만. 예, 너무 불러봐. 노래 개 힘들더만. 못 불러요. 그거 부르신 가수가 유나. 유나 노래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지평선은 되게 힘들게 불더라고. 노래가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뭐라 해야 될까 가사가 블랙홀에 대해서 쓴 내용인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가사가 여러 가지로 블랙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요. 사실대로. 되게 훌륭하게 쓴 가사예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블랙홀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넘어서면 못 나와. 사평해지면서 넘어간다는 얘기는 뒤지란 얘기야. 몇 초 정도만 지져요? 아 그럼 그 몰라요. 몇 초 만에 뒤지는지. 너 들어가 봐. 노래가 죽으라는 노래였어요? 응? 저주예요? 아니.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고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얘기한 거잖아. 그걸 가지고 너 뒤져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4번 이에 대한 설명. 우리 은하 옆에서 본 거래잖아. 그지? 태양계는 C 아니라고. B 위치에 존재한다고. 우리 은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라고 써있잖아. 그림에 우리 은하 중심부는 주변보다 별이 적다. 중심부에 별이 개 많으니까 그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 별을 하나하나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 별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 높이는 없겠네요. 10번. 가는 구상성단. 별이 공처럼 몰려 있어요. 그래서 구상처럼 공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구상성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는 따다다다다 흩어져 있죠. 산계성단. 산계란 말 자체가 흩어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 자, 별들의 색의 차이가 나는 건 색이 뭐라고 배웠잖아. 온도라고. 그래서 구상성단을 이루는 별들보다는 산계성단을 이루는 별들이 푸른색이니까 별의 온도가 더 뜨거워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상성단은 보통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고 산계성단은 온도가 높아서 푸른 별, 곧 젊은 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따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답이 그래서 1번. 선생님은 상계정단에 붉은 별 하나도 없어요? 아, 있어요. 하나도 없다니. 얘 맨날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봐 질문을. 있어요. 푸른 별 위주인 거지. 산계성단은. 구상성단은 붉은색 위주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말만 하면 극단적이야. 자, 오늘은 어디 할 거라고? 페이지 182쪽 외부 은하. 자, 외부 은하 볼게요. 외부 은하는 뭐예요? 외부 은하는 뭐냐고. 은하요. 은하 밖에 다른 은하. 무슨 은하 밖에? 우리 우리 은하. 은하.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 부릅니다. 우리 은하에 별 몇 개 있대요? 몇 천만? 아, 2천억 개. 아니, 우리 은하에 별 몇 개 있대요? 2천억. 2천억 개. 어떻게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은하의 별을 세는 방법은 지극히 노하답니다. 자, 일단 망원경을 아주 잘 보이는, 별이 잘 보이는 곳에서 세워요. 그 망원경 시야 내에 들어오는 별이 있죠. 이거 사진을 찍어요. 셔요. 개수를. 그래놓고 요 망원경에 보이는 이 부분하고 이거를 전체 사이즈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널비 곱해요. 그렇게 해서 구한 거예요. 근데 요번 책 전에는 1000억 개라 그랬어요. 근데 망원경이 기술이 좋아졌잖아. 별이 더 많아졌겠죠? 예,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0억 개로 바뀐 거예요. 또 미래 하면 4천억 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많다. 개 많다.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 부르죠. 이 외부 은하도 예전에는 그냥 모처럼 보였다고 별처럼 보였어요. 근데 얘가 망원경이 해상도가 좋아지니까 얘를 확대해 보니까 어떻게 해? 별이 하나가 아니더라고. 매우 멀리 있어서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별이 개 많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안드로메다를 은하로 안 불렀어요. 안드로메다도 그냥 하나의 별인 줄 알았다고. 별, 그런 별이 비열. 그랬는데 얘를 좀 더 자세히 확대해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몰려 있는 거였더라고.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는 거죠. 이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는 외부 은하 몇 개 있대? 몇 천억. 5개, 4개. 1000억 개. 그 우주에는 별이 1000억 곱하기 2000억. 어우, 개 많다. 엄청 많다. 이러한 외부 은하를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 모양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 구분한다고? 모양에 모양.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봐봐. 특별한 모양이 없어. 뭐? 불규칙 은하. 타원 모양이면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배배 꼬여있으면 나선 은하인데 중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 정상 나선이고요. 중심 부근이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 막대 나선이라 부른다라는 거. 오케이. 우리 은하는 앞들. 막대 나선 은하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은하가 허블을 기준으로 해서 허블이 외부 은하를 모양에 따라서 타원 은하, 정상 나선, 막대 나선, 불규칙 은하 4가지로 분류했다라는 거. 오케이. 외부 은하의 종류와 특징 몰라도 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봐. 여러분들 별을 관측을 했는데 허블 시대에
별빛을 망원경 기술이 좋아져서 별빛을 관측했다거든요. 근데 이 별에서 오는 빛이 적색편이라는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적색편이가 뭔지는 나중에 배우세요. 도플러과 이런 거 배워야 되니까. 적색편이가 일어난다는 게 뭔 뜻이냐면 우리 은하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적색편이가 일어나는 게 뭐라고? 우리 은하에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적색편이라는 말 자체가 그 현상이.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적색편이가 더 심하게 일어나. 곧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관측을 토대로야 뭐가 나왔어? 우주는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계속 커지는 거다. 우주 팽창설이라는 게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뭘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 사실이 그거야. 그래서 우주 팽창설이 나왔고요. 우주는 중심 이런 거 없어. 우주의 중심 이런 거 없어. 계속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던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라고. 풍선을 불었더니 여기서 풍선이 커져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풍선을 불게 되면 있던 공간에서 어쨌든 그게 공간을 찾은 게 넓어진 거 단지 그거잖아. 근데 우주는 없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단순하게 들어. 이게 우주 팽창설. 거꾸로 가보자.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대.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고. 우주는 사이즈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작아졌겠죠? 작겠지? 따져보니까 147억 년 전에 최근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나의 점에서 에너지와 모든 물질이 다 하나로 몰려있던 상황에서 뻥 터졌다. 그러면서 우주가 발생했다. 이게 무슨 우주론? 빅뱅 우주론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주 팽창설을 토대로 해서 뭐가 나온 거라고? 빅뱅 우주론이 나온 거야. 그러면 꼭 이딴 얘기를 물어. 그럼 빅뱅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몰라요. 왜? 우리가 아직 찌질해서. 몰라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아직은 모른다고. 나중은요? 응? 나중은요? 나중엔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임마. 내가 무슨 예언가 임마? 모르지 그거는. 자 그래서 우주 팽창, 빅뱅 우주론 이런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다. 페이지 183쪽 보세요. 우주 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주 탐사.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 우주 탐사 방법. 인공위성, 또 우주 탐사선, 또 우주 망원경. 자, 인공위성은 뭐야? 용어만 알면 돼. 인공위성이 뭐냐고. 지구 주위장 궤도에 따라 네, 지구 주위를 돌아 공전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런 기계 장치를 인공위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인공위성은 정지궤도위성이라는 게 있고요. 정지위성이라고 씁시다. 극궤도위성. 이게 뭘까요? 인공위성이 정지에 있을 수 있어요? 인공위성이 정지에 있으면 지구로 떨어져야 지구가 다 땡기니까. 근데 왜 정지위성이라고 불러요? 아? 안음정 날라가는 거. 어? 뭐지? 정지돼 있습니다. 정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인공위성은 항상 지구 주위를 돈다니까. 근데 지구는 뭐예요? 자전하죠. 지구 자전 모양과 똑같이 동일한 각속도로 돈다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지. 이 인공위성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만약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얘를 본다 쳐. 안 보여 일단. 이 거리가 개멀어요. 정지위성의 궤도는 36,000km예요. 미터가 아니고 36,000km예요. 지구 반지름이 얼마예요? 6,400이에요. 근데 36,000km니까 지구 반지름이 대략 한 6배 되는 거예요. 개멀어. 정지궤도위성이 보여요? 안 보여. 얘가 근데 만약에 지구에서 본다 치면 지구 자전하고 똑같은 주기로 돌아. 그러니까 지구에서 사람이 만약에 그걸 본다고 치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지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꽤 멀어. 그건 달보다 더 멀어요? 아이씨, 달보단 가까워.
왜 다른 야, 다른 지구주를 한 달에 한 바퀴 돌잖아, 임마. 멀리 있을수록 공전주기가 길어져요. 됐냐? 여러분들 우주망원경 중에 달보다 먼 곳에서 도는 애들도 있어요. 우주망원경은 달보다 먼 곳에 여러분들 최근에 쏜 망원경 뭐야? 제임스 웹? 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라그랑지 포인트인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지구 중력하고 태양이 땡기는 힘하고 지구가 땡기는 힘이 0이 되는 점, 그걸 라그랑지 포인트라 부르거든요. 그거는 달보다 멀리 있는 지점이에요. 거기서 망원경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구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보다 달보다 먼 곳에서 돌고 있는 우주 망원경들도 있어요. 오케이. 요거 말고 요렇게 도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쇽. 요런 걸 극궤도 요청이라고 불러요. 얘는 궤도가 낮아요. 얘는 2시간이면 돼요. 2시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에요. 얘는 24시간이고. 얘기했죠. 지구에서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요. 주기가 짧다고. 그래서 얘는 2시간 정도고요. 주기가 극궤도 요청은. 얘는 가끔 보여요. 거리가 가깝고 그냥 잘 보이진 않은데 햇빛을 반사하는 게 인공위성이 태양 전지를 어쨌든 사용하기 때문에 팔 같은 게 있거든요. 요게 특정 각도에서 햇빛을 되게 잘 반사하게 되면 요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이 극궤도 위성을 낮은 곳에 돌기 때문에 얘를 잡아내서 사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재수 주면 보여요? 극궤도 위성. 정지 위성, 극궤도 위성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우주 탐사선은 직접 천체까지 날아가 그 주위를 돌거나 천체 표면에 착륙하여 탐사한다. 여러분 화성에 표면에서 기어다니는 것들 있죠? 어느 나라만 보냈어? 미국만 보냈어. 소련 보낼 때 실패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유럽에서도 보냈어요. ESA라고 그러는데 유럽 우주 그거 걔네들 보냈거든. 착륙하는 과정에서 터졌어요. 착륙하고 있어요. 퍽 소리는 안 나지만 갑자기 시커매 터진 거예요. 속도 줄여야 되는데 그 속도가 예상보다 덜 줄여졌어. 착륙한 게 아니라 착륙하는 과정에서 터진 겨. 그래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미국 많이 보냈죠. 최근에 보낸 건 Perseverance. 이름이 뭐라고? Perseverance. 그런 이름인 것 같아. 크기가 탱크 조그만 거, 탱크 정도만한 걸로 보냈어요. 꽤 큰 거 보낸 거예요. 요 놈이 보냈고 여러 가지 실험, 땅도 한 1m 정도 파고 그 다음에 드론 거 비슷한 거 날려. 여러분 화성은 지구보다 공기가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드론은 공기를 밀어서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희박한 상태에서 드론을 어떻게 띄울 수 있는지를 또 실험을 한 거야. 시험 성공. 그런 거 영상 쳐보시면 나와요. 프로펠러 하나. 하나로 데이트 모르는데 난 별로 관심 없어. 나온다고. 그리고 걔가 화성에 있는 토양을 채취하고 있어요. 병에다 집어넣고 담고 있어요. 몇백 개 채취할 예정이에요. 채취하면 뭐해? 수거하러 다시 보낼 거예요. 화성에서 지금 수거하고 있고요. 그거 수거한 걸 다시 보내기 위해서 추후에 몇 년 후에 걔를 보낼 거라고. 그래서 그 표본한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데려올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토성의 위성 중에 물 개 많은 위성이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물이 개 많아. 그 물이 많으면 토성에 탐사선을 보냈더니 토성 주변에서 갑자기 토성의 위성 중에 하나가 얼음으로 표면에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갑자기 얼음에서 뭔가가 솟구쳐 올라. 액체 상태의 물이야. 이거를 사진으로 찍었어. 그래서 인간들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할 확률이 되게 높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엄청난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거든 이게. 그리고 분출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니까 얼음 밑에 액체 상태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물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가서 얼음을 뽀개자.
드릴로 뚫을 수는 없어. 폭탄을 던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액체 상태에 물이 튀어오를 때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 이런 실험을 가지고 있고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그 화성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 치자. 걔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매우 두툼한 얼음이 있어. 그 밑에 있는 생명체야. 근데 갑자기 두꺼운 얼음, 이거는 말 그대로 세계가 무너지는 거지. 터져. 붕! 솟구쳐 올라. 걔 입장에서는, 그 생명체 입장에서는 세계 멸망. 그렇잖아. 지옥문이 열린 거지 뭘. 그런 짓을 하겠다고.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왜 생명체 목숨 걸어? 돈이야 돈. 생명체가 있으면 계속 연구개발비 줄 거라고. 등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아직도 지구 이외의 곳에서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흔적은 있어요? 없어. 발견한 적 없어. 페르미. 어? 무슨 페르미 역사 있어? 우리가 보낸 건 탐도선이 착륙한 건 딱 화성뿐이 없거든. 근데 화성에서 아직 생명체 흔적 없어. 금성도 전에 얘기했잖아. 용감하게 착륙선을 내보내자. 야 화성도 내렸는데 금성은 왜 못 내려? 근데 금성은 압력이 지구보다 한 90배 커요. 기압이 엄청난 압력. 온도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23도, 20도 정도 되잖아. 화성의 평균 기온 한 400도 돼요. 개 뜨거워. 산성비도 내려. 그 열악한 조건을 뚫고 우리는 내릴 수 있어. 내렸어. 용감하게 퍼졌어. 자 들어갑니다. 5초. 연락 두절. 한 번 더 보냈어. 할 수 있어. 한 10초 더 버텼어. 다시 또 연락 두절. 그 다음부터 안 보내. 그래서 금성은 화성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라서 금성 표면에 탐구선이 내리는 건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거야. 근데 금성 표면에서 돌고 있는 인공위성 비스무리한 건 있어요. 걔가 금성의 지형은 기본적으로 적외선을 가지고 촬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글 어스 아시죠? 인공위성에서 지구 그 표면 다 사진 찍은 거잖아. 구글 마스도 있어요. 구글 비너스도요? 구글 비너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구글 마스가 있는 것까지는 알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찾아봐요. 자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을 뭐라 부르냐? ISU라고 하나? ISS인가?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SS. 맞아? 네. 이 진짜 지금 발음이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할 수가 없어. 트로트해. 그래서 우주 정거장 가자. 우주 탐사 영역 읽어. 별거 없으니까. 자 문제 가볼게요. 6번 OX 문제.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은 은하 크기? 아니야. 은하의 모양이야. X. 우리 은하는 정상 나선 아니야. 예전엔 정상 나선 줄 알았어. 그런데 뭐 갑자기 중심 부근에 막대기 모양이 생겼대. 그래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만 관측이 됐다는 거겠죠. 막대 나선 은하라 봅니다. X. 우리 은하 중에는 규칙적인 모양을 갖추지 못하는 은하. 이걸 불규칙 은하라 불러요. O. 외부 은하는 주로 10만 광년 이내 분포가 있다.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이잖아. 그럼 당연히 외부 은하는 10만 광년보다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겠죠. 7번. 몇 학년 정도 들었는데? 보통 100만 광년? 10만 광년. 안드로메다 은하가 좀 가깝게 있는 은하거든. 이게 보통 100만 광년이라고 얘기해. 너를 안드로메다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1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0만 년으로 보내는 곳에 보내겠다는 얘기야. 곧 말도 안 되는 거리죠.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 어우 씨 언제 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주여행은 그따구로 못한다고. 빛의 속도로 가도 야 은하 중심까지 태양계에서 은하 중심까지 가는데 3만 년 걸린다고. 빛의 속도로 3만 년이면 씨. 하유라 3만 년 동안 자냐? 잘 듣고 있어. 뭐?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내가 보기엔 자고 있는데? 내가 뭔 얘기했어? 잘 듣고 있다며. 그래도 이상. 그래 3만 년 동안 잤네 저 인간. 어휴 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 뭐 잘 듣고 있대 저. 죽을래? 왜 이렇게 잠이 많아? 4시. 너 엄마한테 일릴 거야. 수업 시간에 안 자고 쉬는 시간에만 잔다 그랬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자네?
엄마는 무서운가 봐. 나는 안 무섭고. 4시? 나도 4시에 잤는데. 어? 저 4시에 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잤어? 네?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이요? 8시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매일 8시에 일어나는데요. 매일 4시에 자? 아니요. 4시에 잤으면 이 새끼야 평소보다 늦게 잤으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야지. 숙제해야 돼요. 숙제를 4시간 동안 했어? 아니 숙제 오늘 하고. 야 출연 한번 해? 응? 저 시켜주세요. 와? 도현이가 놀라겠다. 갑자기 또 뭐하게 한마디 해. 한마디 해. 야 이건 테러잖아. 이거 안구 테러잖아. 갑자기 방송에서 난입을 하면 어떻게 해. 도현이도 그래야지 저처럼 시력이 나빠져서 안 너무하는 거지. 여러분들 저는 MBC 뉴스 하는데 야외에서 가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난입했어요. 내 귀에 폭탄이 있어 라면서 앵커가 어려고 있는데 갑자기 내 귀에 폭탄이 있다고 생방송 중에. 반응이 어땠어요? 누가? 사람들 시청자들이요. 다들 깜짝 놀래. 뭐야? 처음엔 뭐야? 모르지 어떤 사이인지. 나중에 기사로 보니까 어떤 사람 정신이 약간 그렇대. 그분이 뭐 어떠 해가지고 갑자기 난입했다고. 근데 앵커는 그래도 차분해. 처음엔 되게 놀라지. 그런데도 잠시 뭐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행하더라고. 근데 이러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앵커는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되게 그런 것들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연습이 다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 비슷한 짓을 한 거야. 시기 나오더니 갑자기 쌤 뒤에 폭탄이 있어요. 쌤 뒤에 폭탄이 있어요. 그래. 자, 그래서 6번에 4번까지는 했죠. 7번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고르랍니다. 우리 은하는 우주 중심 이런 거, 우주의 중심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 없다. X. 대부분의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맞아. 우주 팽창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된다. 이 책 만들 당시엔 이게 맞아. 맞다고. 지금은 146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147억이라고 했나? 갈수록 늘어. 근데 지금은 이 책 구성상으로는 맞다고. 4번 과거 우주 크기는 현재보다 훨씬 작았겠죠. X. 팽창하는 우주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그대로고 사이즈만 커지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시험 때는 138억 원 영역이나요? 아니면 147억 영역이나요? 응? 그리고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책이 만들어질 당시의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현재 기준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내려요. 책에 써있으니까 책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은 없어요. 오케이? 선생님 제 질문이 있어요. 하지마. 뭔데? 그 우주의 중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우주 팽창이 한 점에서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중심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점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 부근에 있는 애들이 서로 있는 게 멀어지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지 다 멀어지고 있어. 중심을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가도 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커진다는 건 있던 공간 안에서 커지는 건데 이거는 시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팽창이 중력보다 더 세요? 네? 중력보다 더 세요?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중력은 퍼지게 하는 힘이 아니고 모이게 하는 힘이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그 퍼지게 하는 힘이 우주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주 상수, 우주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퍼지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크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 암흑 에너지가 그런 개념이에요. 팽창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나중에 배우세요. 네. 예, 좀 어려워요. 네. 넌 왜 자세가 그따구야? 술 먹었어? 아니 이 자식이. 자 8번 외부 은하 움직임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는 빨라진다. 빨라요. 우주는 그래서 팽창. 팽창하고 있답니다. 인류 최초 인공위성은 아폴로 11호야? 아니. 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은 소련에서 쐈죠? 스푸트니크? 뭐 그런 비스무리한 이름. 수가 나와 있어. 그래 요즘 야 러시아에서 만든 백신 이름도 그거 아니야? 백신 이름이 스푸트니크. 러시아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백신 이름을 그렇게 줬어 다시. 지들이 만든 백신. 최초로 백신 그 코로나 백신. 제일 먼저 만드는 건 러시아였을 거야. 다른 나라에서 니네 거 못 믿어. 그래서 안 써서 그렇지. 예.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뭐? 스푸트니크 이거. 스푸트니크 써있네. 스푸트니크. 아이 어디에도 있어요? 써있다고 거기 위에 인공위성. 빨간색으로 써있어. 빨간색일 수 있어요. 네 눈에 까만색이냐? 자주 본 건가? 뭐?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요. 팀이. 야 미국 애들한테 이름을 빨간색으로 하면 싫어해? 우리나라만 그래. 미쳤나 저기. 2번 직접 천체까지 날아가 그 주위를 돌거나 천체 표면에 착륙하여 탐사하는 것은 우주 탐사선이라 부르죠. 가정용 정수기, 에어쿠션 등 운동화 등은 우주 탐사로 발달한 과학 기술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예 맞아요. 자 숙제는 몇 쪽? 185쪽, 6쪽 아니지? 187, 15번부터 188, 26번까지가 숙제고요. 189쪽 189쪽 피세요. 풀만 남았는 자빠지네. 189쪽 1번 제가 풀게요. 189쪽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다고 가정할 때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은하수의 모습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다고 가정하면 어디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겠죠? 맞아? 맞냐고. 네.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에 있으면 그만큼 별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답은 몇 번? 5번. 2번 그림 가와 나는 어떤 천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무슨 성단 써? 구상성단. 나는 무슨 성단? 상계. 산계성단.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천체 가가 나보다 더 큰 것. 나이. 별의 개수 맞네. 발견된 수 산계성단이 더 많이 발견됐어요. 틀렸고요. 별의 나이 구상성단이 늙은 별이라고 그랬죠? 맞고요. 별의 표면 온도는 산계성단이 더 높죠? 답이 그래서 몇 번? 2번. 3번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림과 같이 식빵을 부풀렸더니 건포도 IC의 위치가 변화했다. 이게 우주 팽창설을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자, 식빵은 우주, 건포도는 은하. 맞아. 그거에 비유한 거야. 식빵이다. 뭐? 뭐라고? 우주 식빵설. 만들어 팔아. 이건 우주 식빵이에요. 이 건포도는 우리 은하입니다. 이 건포도를 드시면 우리 은하가 망가지는 거예요. 일단 얘기해. 근데 팽창하는데 왜 안드로메다나 위에나 왜? 특별한 거죠. 안드로메다의 중심에 있는 그 거대 블랙홀하고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의 인력이 팽창하는 힘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질문다운 질문했네. 맨날 몇 초 만에 죽어요?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네. 그 별의 크기도 더 커져요? 모든 위치에서 다 팽창한 거예요? 아니요. 태양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건 아니잖아. 그 별의 크기가 바뀔 수는 있어요. 별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별도 야 태양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 에너지의 근원은 뭐예요? 헬륨이요. 핵에는 핵융합이 핵융합이에요. 헬륨 핵융합이 아니라 수소 핵융합이 이루어져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양이 주변에 있는 수소를 다 썼네. 그럼 태양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네. 태양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큰 애들은 헬륨 핵융합도 해요. 태양은 사이즈가 작아서 헬륨 핵융합은 못해요. 그럼 수소 핵융합이 끝났어. 그럼 주변에 있는 수소 다 썼네? 그럼 태양은 죽어요. 9% 올라요. 그러면서 사이즈가 커져요. 그걸 적색 거성이라 부르고요. 적색 거성이 되면 사이즈가 목성 정도까지 커진대요. 그럼 지구는 태양 안에 흡수. 그러면서 이게 한 방에 터져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별, 백색 외성 형태로 바뀐대요. 이게 별의 체후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요? 한 30억 년? 큰일 났어. 30억 년 뒤에는 그럼 수소를 계속 주면 되겠네요. 네가 줘. 지구가 네가 공급해? 네. 많이 줘라. 네. 태양한테 먹이 주는 건가? 제가 아침, 저녁, 점심 하루에 3개씩 챙겨줄 거예요. 그래. 얼마나 큰 자, 니은 우주가 팽창할수록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맞죠? B를 기준으로 멀어지는 속도는 A와 C가 같은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그럼 B 입장에 볼 때 누가 멀어? 지 C가 머니까 C의 후퇴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2번. 4번. 다음 중 우주가 팽창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밀도. 4번. 밀도는 작아져요. 우주의 총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4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나는 A 은하에서 관측할 때 나는 B 은하에서 관측할 때 다른 은하의 운동 방향과 속력 다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 C 은하에서 관측한다면 A와 B 중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건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움직인다, 멀어진다고. 그럼 누구야? 아? A A. 이와 같이 은하의 이동 속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주가 우주 팽창. 16번. 보기에서 주어진 우주 활동을 시간 순으로 아폴로 11을 통해 인류가 최초의 달에 착륙하였다.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로 발사하였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대기권 밖에서 천체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었다. 제일 처음이 니은, 그 다음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 이게 몇 년이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거. 닐 암스트롱. 그래, 그놈이 몇 년도에 갔냐고. 1969년. 몇 년 됐어요? 별로 안 되네요. 40 몇 년이 됐죠. 그 이후로 달에 간 인간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이 당시 기술로는 진짜 가기 힘든 거였거든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재수 좋게 성공한 거고. 지금은요? 지금은 보낸다잖아요. 보내기 위해서 다시 나사에서 그거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우리나라에서 달에 탐사선 보낸다고 하죠. 네. 그 달 탐사선 보내는 게 그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뭐 그런 게 있어. 나사에서 하는 그거에 우리가 달에 탐사선 보내는 것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 그 궤적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고 같이 프로젝트를 일부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조금은 엄청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아르테미스 작전이라나 뭐라고 하나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나 그게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계획.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 그래서 답은 허블 망원경이 제일 나중이에요.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 동안 숙제하세요. 5분 남았네.